크리스마스 앞두고 뉴욕 증시는 주간 고용지표와 내구재 수주 호재로 닷새째 올라 연중 최고치로 마감됐습니다. 다우는 0.5% 상승한 1,520의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미국발 산타랠리 훈풍을 받으며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독일, 스페인, 스위스 등이 성탄절 연휴로 휴장한 가운데 영국은 1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주간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다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 약세를 나타내 상승했습니다. 2월 인도분 WTI는 1.8% 올라 배럴당 78달러 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총 사업 규모 400억 달러의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 사업을 우리나라의 한전 컨소시엄이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첫 수출이자 사상 최대 규모의 플랜트 수출로 이 대통령은 제2의 중동 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크리스마스 연휴 앞두고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 청구자 수가 예상보다 많이 감소하고 내구재 수주도 그런대로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뉴욕 증시는 이 같은 개선된 경제 지표에 힘입어서 닷새째 랠리를 펼치게 됐습니다. 주요 지수 모두 연중 최고치로 마감이 됐는데요. 성탄절 휴일 앞두고 뉴욕 증시는 평소보다는 3시간 일찍 장을 닫았다고 합니다. 일단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클로스로부터 아주 커다란 선물을 받은 뉴욕 증시 비롯한 글로벌 증시 상황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상암지점으로 가겠습니다. 이상범 대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 이상범입니다. 네, 주요 3대 지수 모두 뉴욕 증시에서 연중 최고치로 마감이 됐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 상황이죠.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지난밤 다우지수는 0.51% 오른 1,520.10으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53% 오른 1,126.48포인트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71% 오른 2,285.69%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24일 날 크리스마스로 기존보다 3시간 일찍 장을 마감한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연중 신고가를 마감하며 산타랠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들의 호조세 발표와 함께 미 상원에서의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로 인하여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상승했으며 IT, 은행, 철강주, 비철금속, 건설주 등 전 업종에 걸쳐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사실 개장 전부터 아주 발표됐던 고용지표가 좋아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수 있겠다, 좀 큰 선물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였는데 말이죠. 네. 일단 경제지표가 모멘텀이 됐는데 주간 고용지표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네,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2개월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기대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5만 2천 건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 47만 건에 비해 크게 양호한 수준이며 이전주 48만 건보다는 무려 2만 8천 건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아울러 주간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507만 6천 건으로 예상치 517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내구재 주문도 소폭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생산과 지출 증가로 경기 회복 추세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내구재 주문이 0.2% 증가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높은 운송 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 2.0% 증가하며 예상치 1.1%를 크게 상회하면서 고무적인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네, 예상은 한 10,000건 정도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줄겠지 했었는데 네네. 28,000건이나 줄면서 기대보다 상당히 좋게 나온 주간 고용지표 모습, 그리고 11월 내고재 주문도 기대는 못 미쳤지만 그런대로 양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경제지표 쪽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좀 들어가서 업종별 분위기도 좀 보고 싶은데 헬스케어주가 강세를 보였다고요? 네네. 주요 기업 실적들은 통신주도 1%가량 올랐습니다. 애플이 3.4% 상승하면서 209.0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2월 25일 주주총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주식 보유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플래시 매물 업체인 샌디스크도 6.6% 오르며 30.13달러를 마감했습니다. 원료 생산업체 셰어스도 0.8%가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 프리포트 맥모랑 쿠퍼앤골드도 1.1% 올라 81.8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업체 엑슨모빌도 0.6% 올라 68.6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잉이 1% 상승하며 55.48달러를 마감했으며 YRC 월드와이드가 7.3% 오른 1.02달러를, 오코시가 2.3% 오른 38.2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일단 헬스케어주는 미 상원에서 네네. 건보 개혁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또 강세를 보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화 약세로 인해서 원자재주도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 달러화 약세 포함해서 상품 쪽 얘기도 조금 더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날 달러화 약세는 유로화가 좀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네네. 뉴욕 증시는 지난 3월부터 랠리를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각각 1.85%, 3.35%, 2.19%를 기록하며 3대 지수 모두 연중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의 경우 경제지표 호조가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증시는 랠리를 지속했습니다. 달러 약세와 상품 가격의 상승도 주가를 상승을 도왔는데요. 아울러 정책 측면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자리해왔던 건강보험 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도 증시의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거래량이 한산한 가운데 별다른 이변이 없다며 기관 투자자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와 시장 전반의 새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는 올해를 강세장으로 마감할 전망이며 나스닥이 3대 지수 모두 5일 연속 상승한 점으로 미뤄 쉬어가는 모양이 나오더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통적으로 뉴욕 증시가 또 연말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미 한 5, 6주 전 정서부터 이미 팔 물량을 들고 계셨던 그런 매도자들의 어떤 매도 거래는 이미 끝났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네네. 보통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져 있는 그런 뉴욕 증시 분위기 속에서 이 같은 산타 랠리가 연말 또 연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주말까지 뉴욕 증시는 연중 최고치로 마감이 됐는데 이번 한 주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일단은 이번 주 거래일 정도는 굉장히 좀 짧게 진행될 예정인 것 같지만은 말씀하신 거 보면 분위기는 나쁘지 않겠다 싶은데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최근 랠리를 이끈 원동력이 경제지표 호조였다는 점에서 올해의 마지막 주 경제지표들은 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29일에는 컨퍼런스 보드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홀리데이 쇼핑 시즌이 끝나면서 나오는 결과치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알려주는 의미 있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지수는 최근 고점이었던 8월에 54.5에 근접한 53.0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12월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하고 있는 시카고 PMI가 공개됩니다. 올 들어 대체로 상승 곡선을 그려온 PMI는 전월 56.1보다 소폭 하락한 54.9가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목요일 31일에는 주간 실업 수당 청구가 발표됩니다. 지난주 신규 청구 건수는 45만 2천 건을 기록.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했던 작년 9월 이후 가장 적은 규모를 나타낸 만큼 고용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일단 3대 지수는 모두 연중 최고치로 끝이 났는데 유럽 쪽도 일부 휴장한 곳이 있긴 하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15개월의 최고치로 끝났다면서요? 네네. 유럽 주요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15개월 이래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광산주가 선전하며 BHP, 빌리턴, 리오틴토, 엑스트라타의 주가가 각각 1.3에서 6.1% 상승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는 데 힘입어 에너지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BP, BG 그룹, 툴로오일, 토탈의 주가가 각각 0.7에서 2.3% 올랐습니다. 혼조세를 보이던 금융주도 대체로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방코 산탄데르, HSBC, 로얄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의 주가는 각각 0.6%에서 3.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런던 브루인 돌핀 증권의 리서치 책임자 마이크 레너프는 현재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이라며 내년에도 이 같은 상세가 이어질지 관건이며 개인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영국의 경우에도 FTSE 100 지수가 15개월의 최고치로 마감이 됐고 뉴욕 증시도 올 거래일이 며칠 안 남겨진 상황에서 연중 최고치를 다 찍으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 글로벌 증시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출구 전략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내년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결정할 요인들은 몇 가지 나눠봤는데요. 첫째, 유동성입니다. 올해 주가는 주로 정책 요인에 의해 공급된 유동성의 힘에 상승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정책으로 투축을 확대한 돈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정책 요인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벌써부터 과잉 유동성 환수 등과 같은 출구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퇴장했던 통화가 시중으로 방출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한동안 얼어붙기만 했던 대내 자금 시장이 내년을 앞두고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대표적인 경제 활력 지표인 통화 유통 속도가 올 1분기 0.68포인트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가 3분기에는 0.70포인트로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부분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 변화는 관찰되지만 향후 금리 인상이라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따른 고민을 지금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경제 주체의 주도 부분입니다. 글로벌 위기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경기가 내년에는 민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올 수 있느냐가 여부입니다. 한 나라의 경기가 민간 차원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설비, 투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 중에서 고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의 안정이 소비 증가로 이어져 거시 경제에서 말하는 총생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 고용보고서의 발표에 전 세계 증시가 우호적으로 반응한 것이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민간 부분이 주도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증시 랠리도 이어질 조건이 완성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는 물론 분명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지금 가져올 경제 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비해 각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처하는 정책을 펼칠 것인지가 증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 하나만 내년 글로벌 증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상암지점에 있는 이상범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크리스마스 앞두고 뉴욕 증시는 산타로부터 선물을 받은 듯합니다. 우리 증시 역시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오늘은 우리 장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전망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죠. 동양종금증권 홍제지점에 있는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 우리 코스피가 산타랠리 나타나면서 석 달 만에 1680선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프로그램 쪽에서 7천억 이상의 물량이 유입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위기가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목요일이었죠, 산타랠리는. 자, 저번 주에 제가 수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 장이 5일선 안착을 성공하면서 강한 흐름의 장대 양봉 갈림길이 분기점이 나타날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주 말 크리스마스 전 강력한 산타랠리가 나타났습니다. 목요일 날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기관과 외국인들 강력한 순매수세로 인해서 지수의 급등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특히 기관의 강력한 그 윈도우 드레싱성의 강력한 순매수 상당히 좋다 이거죠. 그동안의 수급 불안을 해결하면서 지수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산타랠리에 이은 연말 랠리까지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흐름인 이제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과 또 연관을 지을 수 있겠는데요. 수급적으로 오늘 우리 증시에서 기관의 매수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개인들의 이익 실현성 매도가 나타난다면 전주 목요일과 유사한 흐름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증시에서의 어느 정도 강력한 그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져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매수세, 순매수세 유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적극적인 선물의 순매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장에서 외국인들 프로그램 순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이 선물 순매수 지속해줄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주간 단위로 외국인들 순매수한 업종이 상당히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기계, 운수장비, 서비스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였고 이러한 업종들로의 그 이익들의 수익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업종은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업종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러한 업종인 만큼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업종은 제한적으로 실적에 초점을 맞춘 업종의 강한 종목으로 이제 한정되어 있음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산타 랠리에 이어서 연말 랠리도 기대하신다라면 오늘 혹은 이번 주 내로 1,700 돌파가 가능할는지 일단 궁금하고 말이죠. 오늘은 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일은 그 유명한 배당 락 아닙니까? 프로그램 매수세가 대량 유입됐던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투자 전략도 함께 좀 세워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 순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나중에 물량화가 돼서 출회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좀 유보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제가 수요일날 전략으로 장은 전환은 한 것 같고요. 강력한 매수 전략으로 이제 바꾸어서 주식 편입 비중을 60% 이상 늘릴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강한 업종의 강한 종목으로 추격 매수할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흐름의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핵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전자, 운수장비, 기계업종으로 한정을 해서 매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으로는 이제 갭 상승하는 종목들이 오늘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선정을 하실 때 종목을 선정하는 데는 뭐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유는 종목이 제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눈에 뻔히 보이는 이제 종목들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시계열적으로 연말 랠리 성격의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말장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3일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이고요. 내일이면 배당 낙입니다. 전통적으로 연말장에서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날은 배당 낙 전일인 것으로 시계열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강한 상승 흐름은 오늘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내일부터 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잖아 있을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한다 이러면은 오늘 매수 이후에 연초장을 생각해서 매수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핵심 업종들, 전기전자라든가 운수장비, 기계업종 쪽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략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배당락을 고려한 이제 그 프로그램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이제 적극적으로 발휘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적극적으로 시초가 전략으로 이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산타 랠리가 시작이 됐고 연말 랠리까지도 기대를 해본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1월 효과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겠습니까? 네, 뭐 전통적으로 뭐 1월 효과도 시계열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확률적으로는 이제 반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말은 이제 그 어차피 배당 때문에 이제 그 상승하는 그러한 분위기고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그 연초 랠리는 이러한 스마트머니성의 그 자금들 배당을 고려한 그러한 그 스마트머니가 유입이 되면서 연초에는 그러한 배당을 권리를 받고 일시적으로 또 빠져나가는 그러한 이제 그 흐름의 그 이 수급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와 그다음에 작년 이런 그 시계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보통 연초 랠리가 나타나는 부분은 1월 1일 쉬고 1월 2일 이후로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어느 정도 조정 성격의 흐름이 나타나고 그 이후로 이제 두 번째 주부터의 그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난 그러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수의 랠리 성격이 이어져야 되는 그러한 성격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년 초에 그 상고 하저를 갖다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상저하고 쪽으로 만약에 이제 분석이 된다 이러면은 흐름 자체는 이제 그 1월 효과는 좀 더딘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초 랠리를 꼭 이제 의식해서 흐름을 이제 그 뭐 적극적으로 보는 것도 이제 그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현 시점 자체가 외국인들 기관들 공이 이 전기전자라든가 운수장비 쪽으로의 핵심 업종들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만큼 그러한 업종은 이제 계속해서 보유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주변주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우려되는 부분은 조금 이제 매도 쪽을 이제 견지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얘기를 좀 다시 해보죠. 좀 전에 이제 갭 상승하는 종목들 눈에 좀 뻔히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원전 수주 관련 수혜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 가장 뭐 중심에 서 있다 할 수 있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관심들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전 컨소시엄이 일단은 뭐 이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원전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45조 가량의 이제 큰 이제 그러한 수준 물건인데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그 부분으로 봤을 때 특급 재료 성격이 좀 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다해서 이제 3조 6천억 가량의 이제 30%. 3분기까지의 매출액의 30%를 차지하는 규모를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원자력 발전소 수주가 성공됨으로써 이제 그 모멘텀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기관들의 연속 3일 순매수하는 그런 흐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에 이제 그 횡보 국면을 이제 이후에 횡보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3일 동안에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 수주권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오늘도 그러면 매수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 아닌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하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접근 전략을 펼쳐도 무방한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목요일 날 종가가 73,900원이었습니다. 73,900원인데 73,000원대부터 일단은 매수에 가담을 해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고 일단 시초가가 갭상승이 나온다 이러면은 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어느 정도 비중 조절 차원에서 추격 매수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충분히 9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이 9만 원 선이라는 거는 이제 그 눈에 뻔히 보이는 흐름의 하나의 그 1차 목표가라고 이제 선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10만 원 이상의 목표가도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1차 목표가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죠.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재평가하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저가는 69,000원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69,000원 정도 되면은 5일선이 하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원자력 모멘텀이 이제 꺾이는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현금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추격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보시는 것 같고 두산중공업 1차 목표가 9만 원까지 내다보셨습니다. 동양총금증권 홍재지점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해 오늘 우리 장 전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총 47조 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첫 수출이자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이번 수주로 기대가 되는 경제 효과, 또 향후 추가 원전 수출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주말에 노조법 개정을 위한 이른바 마지막 8자 연석회의가 있었죠.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중재안을 내고 막판 절충점 찾기에 들어갔었는데 극적 타결은 없었습니다. 여야는 오늘 데드라인으로 막판 조율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돈 벌어 빚 갚기에도 벅찬 대기업 집단이 늘어나는 등 기업 부실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막연하게 갖고 있던 대기업에 대한 믿음이 뒤흔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분석인데요. LG경제연구원의 2010 국내외 금융 리스크 보고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미국 디지털 TV 시장에서 소니의 2배가 넘는 판매액을 기록하면서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내년에도 한국 TV 명성이 이어질 수 있을런지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삼성전자 소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새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죠. 드디어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자력 발전 수주를 따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낭보인데요. 원전 수출은 우리나라가 꿈꿔왔던 대형 프로젝트 중 하나거든요. 사실 그간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하기 위해서 몇 번의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했는데요. 어젯밤, 우리나라 시간은 어젯밤이죠.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공식적으로 원자력 발전 컨소시엄으로 한국형 원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놓고 한국 컨소시엄 외에도요. 프랑스의 아레바, 또 미국의 GE, 일본의 히타치 컨소시엄 등이 최종 사업자 선정을 놓고 경합을 벌였거든요. 한마디로 한국과 프랑스, 미국, 일본 이렇게 4개국 간의 경쟁이었는데요. 네. 현재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 프랑스 등 몇 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한국도 원자력 발전소 수출 국가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프로젝트는 약 400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원화로 한 사람은 약 47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한국형 원전 컨소시엄에는 그 한국전력이 주가 되고 있고요. 네. 한국전력이 주가 되면서 그 한국전력기술, 그 한국원자력 연료, 현대건설, 그 삼성물산, 그 웨스팅하우스, 도시바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컨소시엄별 그 역할 분담을 보면요. 그 한국전력과 그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 종합관리 및 시운전을 담당하게 되고요. 네. 또 그 한국전력기술과 그 한국원자력 연료는 설계 핵연료 공급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두산중공업은 이제 그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게 되고요. 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그 건설과 시공을 맡게 되는 구조에 있는데요. 네. 예전에 그 미국의 그 웨스팅하우스나 그 도시바는 이제 후방 지원을 맡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밌는 게 그 과거 우리가 그 웨스팅하우스가 원청업체로 하고요. 네. 우리 그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 하청업체로 하면서 해외 원전을 수주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가 원청업체가 되어서 그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요. 또 하청업체로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한 게 좀 그 하나 이색적인데요. 예. 그 웨스팅하우스 하면 그 원전 발전에서 세계적인 업체이기도 합니다. 예. 이번 그 한전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이번 계약으로 그 1,400메가와트 그 한국형 원전 4기를요, 그 4기를 건설하는데요. 첫 호기는 오는 2017년 준공하고요. 그 나머지 3기는 그 202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MB 어떤 기념비적인 세일즈 외교 덕분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단군 일의 최대 규모라는 원전 47종 규모의 지금 수출 물량을 일단 따내는 쾌거를 간밤에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뭐 원전 수출의 물꼬는 좀 터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지. 한마디로 그 경제적 파급효가 대단한데요. 그 국내에서도 그 원전이 그 입찰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건설업체 이상에서 원전 한 기를 수주하게 되면은 그 건설업체가 10년 동안 그 먹고 살 거를 번다. 이런 이야기할 정도로 파급효가 크는데요. 일단은 그 아라미트 원전은 그 건설 외에도 그 운영과 연료 공급,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하여 한 400억 달러 규모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와 자동차, 휴대폰에 이어서 그 또 하나의 그 수출 캐시카우를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가 원전을 도입한 지 약 50년이 흘렀는데 50년 만에 이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좀 변모하게 됐습니다. 경제 효과를 좀 간추려 보면요. 일단은 그 이번 수주만으로 얻을 효과는 그 NF 소나타 200만 대를 수출한 효과가 맞먹고요. 예. 또는 그 30만 도크 유조선 360척을 수주한 효과가 맞먹습니다. 일단 그 발전소 시공도 건설 부분의 수재 200억 달러는 NF 소나타 100만 대 육박하는 금액이고요. 네. 아까 지적한 유조선 180척을 수출한 금액과 맞먹고요. 또 신규 고용 창출 효과도 건설 기간 10년간 되는데요. 한 1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그 원전 수명이 한 60년 동안 계속 운영되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운전 기기 교체 이런 것들이 하면은 추가로 200억 달러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번에 그 원전 수주로 더 큰 소득은요. 한국형 원전의 그 또 다른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세계 원자력 협회 조사하면은 그 2030년까지 한 전 세계적으로 한 430기 이상의 원전이 신규 증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금액으로 한 1조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 원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가장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뭐 한국형 원전이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첫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수주는 성공을 했는데 말이죠. 이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국민들도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 마치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딴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그렇죠, 아마 예.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수출 대상이 한국형 원전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네, 시청자분들도 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국형 원전이라는 게 일반적인 원전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색다른 의미가 좀 다른데요. 그 원자력 발전은 크게 뭐 1세대, 2세대, 그 3세대 등으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 4세대는 그 현재 개발 중인데요. 2020년까지나 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한국형 원전은 그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 중인 게 그 3세대 원전인데요. 그 3세대 원전의 성능을 그 우리만의 기술로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작품입니다. 그 대표적인 1992년이죠. 1992년에요. 그 정부가 그 원전 선진국 진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원전 선진국 진입을 해서 국가선도 기술개발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완성된 게 한국형 원전입니다. 그래서 1999년에 완성됐는데요. 그 한국형 원전의 장점은
일반 그 3세대 원전보다 그 안전성과 경제성이 한 10배가량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네. 그 현재 그 건설 중에 신고리 3, 4호기가 건설 중인데요. 이 신고리 3, 4호기에 채택된 게 그 한국형 원전입니다. 예, 그래요. 일반 3세대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10배나 뛰어난 우리 한국형 원전. 일단은 뭐 현재 여러 나라가 온실가스 또 감축을 위해서 이 원전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서 향후 제2, 제3의 수주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게 제2, 제3의 수주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로서는 진짜 큰 득이 될 텐데요. 네. 일단 그 정부의 계획은 이번 그 원전 수출을 계기로 그 원전을 이제 그 차세대 수출 전략선으로 육성하자 이런 계획인데요. 아까 지적했듯이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세계 원전 시장이 2030년까지 약 400기 정도가 형성되고요. 그러니까 1조 달러 규모인데요. 현재 원전이 한 439기거든요. 네. 그 숫자로 계산하면은 그 2050년에는 적어도 600기, 또 많게는 그 1,400기까지도 그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그 전 세계 각국이 그 온실가스 등을 줄이기 위해서 그 원전의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그 주요 국가들의 그 추진 계획을 보면요. 일단은 그 미국과 일본 등 그 원전 선진국들도 그 원전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눈길을 끄는 게 이제 그 후발 국가들인데요. 네. 일단은 중국은 그 2020년까지 그 원전 규모를 8,600만 킬로와트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예. 상당히 이제 큰 규모입니다. 또 인도도 그 2020년까지 25기에서 30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터키도 그 현재 건설 중인 원전 외에 제2의 원전 건설을 그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요르단도 그 2기 원전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도 2030년까지 8에서 10개 원전 신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사실 그 미국, 일본 등 그 선진 시장은 힘든데요. 워낙 네. 그 많은 기술을 보유하기 때문에 힘들지만요. 중국, 인도, 터키, 요르단 등 그 후발 국가들의 원전 수준을 기대해 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그 유해 원전 수주를 계기로 그 한국형 원전이 그 전 세계 입증받은 만큼 그러니까 추가 수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업계에서는 포스트 아랍에미리트 찾기에 또 열을 올릴 것 같고 오늘 당장 우리 증시에서는 그 관련된 수혜주 찾기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그리고 노사정이 모두 참여한 다자 협의가 있었었는데요. 결국엔 큰 소득 없이 끝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뭐 여야 및 노사정이 참여한 다자 협의가 그 26일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는데요. 26일 오후죠. 그 네. 26일 오후에 국회의원회관에서요. 그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 노동부, 대한상의, 그 경총 그 대표자들하고요. 그 한나라당, 그 민주당, 그리고 추미애 한노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 마지막 그 다자 협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뭐 추미애 위원장이 그 복수노조와 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그 각각 1년간 유예하자 이런 네. 중재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간 유예해서 좀 시간을 벌어보자 이런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 뭐 정부와 노동계 등이 다 반발하면서 네. 결국 그 다자 협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게 됐는데요. 일단은 그 다자 협의체에서 그 합의안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서요. 이제 공은 완전 그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한노위는 일단은 그 지난 27일 일요일에도 그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서 뭐 단일화된 노조법 개정을 만들기에 막판 조율에 들어갔지만 이것도 쉽게 안 된 것 같고요. 네. 국회 본회의가 그 29일부터 예정돼 있어서 그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할 시간이 그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아마도 그 다자협의체 종료 이후 그 노동계와 경영계 배대전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노동계와 경영계가 배대전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그 여야 협상에서요. 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 정치적 합의로 그 노조법이 타결을 본다고 해도 결국 그 예전에 노사정 합의라든지 이런 소득이 아무런 그 성과 없이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후유증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재미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LG경제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부실 위험 대기업 집단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골자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은 어떤 해외 경쟁사에 그렇죠. 비해서 예.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실과 좀 달라요. 그렇습니다. 저도 LG경제연구원의 자료인데 그 지적하신 대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LG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요. 그 돈 벌어서 빚 갚기에도 그 벅찬 대기업 집단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네. 그 보고서 제목은 2010년 뭐 국내 금융 리스크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서 LG경제연구원은 그
이자 보상 배율을 그 추정을 했는데요. 네. 이자 보상 배율은 그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그 채무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인데요. 그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면은 한마디로 그 영업이익으로 그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현상인데요. 네. 그 LG경제연구원이 그 41개 그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기준은 올 1에서 3분기 실적입니다. 이제 분석 결과로 보면은 그 41개 기업 중 그 12곳이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으로 네. 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12곳 중 7곳은 마이너스로 재무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그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상인 곳은 한 29곳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대기업은 이번 금융위에서 그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네. 이것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보고서 분석이 하면은 아마도 그 주력 산업과나 주력 산업하고요, 그 비주력 산업 간의 격차를 꼽더라고요. 예. 실제 그 반도체 TV 등 우리 주력 산업의 경우는 금융위 과정에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반대로 이제 그 비주력 산업은 금융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그 재무 상태가 더 악화된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울러 그 이들 그 비주력 산업은 또 그 대부분 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반면 주력 기업은 수출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그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그 수출 기업하고 그 내수 기업 간의 이런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반도체 TV와 같은 주력 산업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삼성전자 소식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네. 미국 내 디지털 TV 시장에서 4년 연속 1위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통상적으로 예전에 TV 하면은 일본을 떠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저희 가정집에도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뭐 이런 소니 TV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TV 하면은 한국을 떠올릴 정도로 그 글로벌 TV 시장에서 그 삼성전자, LG전자가 그 크게 선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그 삼성전자가 그 미국 디지털 TV 시장에서 그 4년 연속 1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뭐 TV 한국의 명성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시장 조사 기관이 그 MPT에 따르면요. 그 미국 디지털 TV 시장에서 올 10월 누적 판매 기준으로요. 네. 그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25.4%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소니인데요. 그 소니 점유율은 11.8%에 불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위인 삼성과 2위인 소니의 격차가 무려 13.6%포인트로 그 삼성전자 1위는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그 미국 디지털 TV 시장에서 1위를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간의 그 점유율 추이를 보면요. 2006년에는 한 19%대에 불과했거든요. 예. 하지만 2008년에는 25%대로 성장하면서 올해도 한 25%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대로 그 2위인 소니는 점유율이 2006년에 15.8%를 기록했지만요. 2008년 14.6% 계속 담보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 삼성전자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소니는 계속 그 정체 상태를 보이면서 양측 간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한 달 전쯤에 우리 삼성전자가 미국의 호화 유람선에 LCD TV 한 5,000대 이상을 공급한다라는 소식도 한번 들려왔었는데 역시나 계속해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내년에도 우리 한국 TV의 명성이 또 이런 선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텐데 일단 일본의 소니 같은 경우에도 3D TV로 공략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글로벌 TV 시장은 그 1위 삼성전자, 2위 LG전자, 3위 소니 이렇게 그 상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이제 소니가 그 삼성, LG 등 그 한국 타도를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3D TV인데요. 예. 문제는 그 3D TV가 그 앞으로 나갈 방향 충분히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3D TV가 이제 주요 그 테마가 될 텐데요. 하지만 이 3D TV 시장이 형성되려고 하면은 그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그 일본 내부에서도요. 그 일본 소니가 그 한국 타도를 위해서 그 3D TV를 그 주요 전략으로 내세운 게 너무 성급하다. 예. 이런 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소니가 뭐 당장 그 현재의 구도를 역전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네. 현재 그 제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그 내년에도 글로벌 TV 시장에서요. 삼성, LG가 1위와 2위를 차지하면서 그 전체 TV 시장에 뭐 한국산 TV가 그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관건은 점유율이거든요. 네. 삼성, LG 그 통합 점유율이 지금 36%대거든요. 근데 아마 내년에는 그 40%대까지도 육박할 것으로 그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산업계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주인데요. 국내 주요 일정도 궁금합니다. 아까 앞서서 노동법 개정안 놓고 여야가 오늘 데드라인으로 막판 조율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을 마무리하고 2010년으로 넘어가는 이번 주인데요. 이번 주에 아마도 최대 관심사는 국회 예산안 연내 처리하고요. 네네. 또 막판 조율 중인 노조법 개정안 처리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주요 일정을 보면은 28일이죠. 28일 일단 한나라당이요.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서 국회 예결산 특위 전체 회의에서 단독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실력 저지로 맞서겠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이죠. 오늘에 어떤 상태가 벌어질지 좀 관심을 보고 있고요. 예. 또 29일에는 한국은행에서 11월 중 국제수지 동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0일에는 부처 업무보고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30일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농수산식품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가 새만금센터에서 사회간접자본과 지역 경제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30일에는 통계청에서요. 이 연평균 및 1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12월 소비자 동향 물가 경과는 전월 대비 한 0.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 한 해죠. 올 한 해 평균 물가가 한 3%를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새해 첫날인 2010년 1월 1일에는 지식경제부에서 2009년 수출입 동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재 수출과 수입은 지난해 11월 계속 감소하다가 현재 증가세로 좀 돌아선 상태인데요. 지금 추정치로는 올 한 해 무역 흑자 규모가요. 400억 달러, 네. 400억 달러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탄절 앞두고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연중 최고치로 마감됐습니다. 고용지표와 내구재 수주 호재로 닷새째 랠리를 펼치게 됐는데요. 뉴욕 증시는 지난 한 주가 주간 그리고 월간 단위로도 모두 수익률이 플러스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산타 랠리라 부를만 한데 말이죠. 이 같은 뉴욕 증시의 랠리가 연말 랠리, 연초 랠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장의 흐름은 어떨까요?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